안녕하세요. 신의 21 김혜리입니다. 자, 오늘은 영화 사람을 만나다 네 번째 시간을 맞이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혼자 하기 좀 심심해서 앞으로도 같이 할 것 같지만 친구를 한 명 데려왔습니다. 제가 토이스토리 4에서 제일 예뻐하는 개비개비가 같이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친해지시고요. 자, 오늘 제가 선택한 영화는 2019년 올해 20살을 맞는 영화예요. 말씀 들으시면 벌써 20년이 됐나 하고 세월을 뒤돌아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1999년작 그리고 그 내용도 정말 세기말 영화다운 데이비드 핀처 감독의 파이트 클럽입니다. 그리고 그 파이트 클럽 중에서 브래드 핏이 연기한 타일러 더든이라는 캐릭터를 오늘의 주인공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No, it is not. How much can you know about yourself? You've never been in a fight. It's only after we've lost everything that we're free to do anything. First, you have to know that someday you're gonna die. 이 영화는 보신 분들 기억나시겠지만 좀 소개하기가 그런 게 파이트 클럽의 첫 번째 규약은 뭐였죠? 파이트 클럽에 대해선 절대 언급하지 말라. 두 번째 규약도 파이트 클럽에 대해서 절대 언급하지 말라였거든요. 이제 그 규약을 어기면서 이제 오늘은 얘기를 자세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타일러 더든은요, 2008년에 영국의 영화 전문지인 엠파이어에서 최고의 영화 캐릭터로 뽑힌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 차트가 영구 불변한 건 아니고요. 이 투표를 할 때마다 매번 바뀌는 거니까 그냥 재미삼아 그런 적이 있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늘 그랬듯이 어떤 이야기였는지 좀 되짚어 보도록 하겠어요. 이 파이트 클럽이라는 영화는 원작이 있습니다. 척 팔라닉이라는 작가가 같은 제목의 소설을 영화가 나오기 3년 전에 썼었죠. 그래서 이 소설을 데이비드 핀처 감독이 다른 작가에게 각색을 맡겨서 스크린으로 옮겼습니다. 데이비드 핀처 하면은 여러분들에게는 좀 근작들이 더 익숙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살인의 추억과의 유사성으로 화제가 됐었던 조디악이라든가 또 소셜 네트워크, 그리고 나를 찾아줘 같은 작품들로 친근하죠. 지금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미국의 감독 중에 한 명으로 거명이 되고 있고요. 조금 더 영화를 오래 봐오신 유튜브 시청자이시라면은 역시 브래드 핏이 주연했던 세븐이라는 영화 기억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조디 포스터, 그리고 어린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모녀로 나왔었죠. 패닉 룸이 있었고, 또 그 더 전에는 에일리언의 속편 중에 한 편을 연출하기도 했었습니다. 데이비드 핀처 하면은 또 특징이 왜 영화 시작하는 처음에 이렇게 요즘 생략하고 시작하는 영화들도 꽤 있지만 오프닝 크레딧 시퀀스라고 하는 제목과 출연자와 스태프들의 이름이 나오는 그 시퀀스를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게 공들여서 만드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제 종종 이 핀처의 많은 영화에서는 그때 음악을 나인 인치 네일스의 트렌트 레즈노가 담당을 하기도 했었죠. 자, 그러면 파이트 클럽의 제작 배경은 간단히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영화의 실제 주인공은 브래드 핏의 타일러라기보다 에드워드 노튼이 연기한 원래 이 정식 극중 이름은 제대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내레이터, 화자라고만 불리거든요. 근데 편의상 극중에서도 그렇듯이 이제 가장 평범한 남자 이름인 잭으로 우리도 오늘 시간에 부르기로 할게요. Who are you? Cornelius? Rupert? 이 잭은 자동차 회사 직원이고요. 이 제품에 차에 문제가 생겼을 때 리콜을 심사하고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이 도시에 사는 이 잭은 극중에서는 콘도미니엄이라고 불리는데요. 이제 현대적인 아파트에 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마음에 드는 소비재들, 물건들을 쇼핑하는 걸로 어떤 삶의 어떤 목적 없음 같은 그런 갈증을 달래고 있어요. 하지만 그걸로 극복이 안 돼서 좀 만성적인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Some 있죠. valerian root and get more exercise. 그래서 이 영화 속에 본격적으로 타일러 더든이 입장하기 전에 잭이 고안해내는 해결책은 좀 독특한데요. 여러분 왜 미국 영화 보면은 이제 문제를 가진 같은 종류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자기소개를 하면서 서로 문제를 토로하고 그걸로 좀 힐링을 하는 치유를 하는 모습들을 자주 영화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런 모임들에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뭐 고환암을 포함해서 이 고환암을 특별히 언급드리는 거는 이 영화가 이 남성성의 위기, 좀 유해한 남성성에 관한 연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이제 남성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고환암을 비롯한 뭐 각종 암 중병 환자들의 모임, 또 다른 뭐 불면증도 있겠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고백을 나누는 치유 모임에 아주 많이 참여를 합니다. 여러 곳에. 그래서 자리마다 다른 이름으로 자기 본명 말고 다른 이름을 이렇게 가슴에 명패로 차고 제가 흔히 말하는 가짜 환자죠. 그러니까 참석을 해서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이제 모임이 끝날 때쯤 포옹을 나누고 그러면서 이 뭐 스킨십이라든가 같이 운다거나 이런 카타르시스로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잭은 그렇게 다녀온 날은 잠을 편히 잘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방해물이 나타납니다. 방해 인물이 나타납니다. 누구냐면 동족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임에 갔는데 다른 모임에 같은 여성이 자꾸 보이는 거죠. 그 여성은 말라 싱어라는 헬레나 보넴 카터가 연기하는 여자예요. This chick, Marla Singer, did not have testicular cancer. 근데 이렇게 자기만 가짜였을 때는 굉장히 안락했는데 자기랑 같은 목적을 갖고 사이비 환자로서 모임을 이용하는 동료가 나타나니까 몰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알고 있는 시선이 하나가 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감정을 푹 해소를 하고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잠도 잘 잘 수가 없고요. 근데 이 헬레나 보넴 카터의 말라라는 캐릭터는 줄담배를 피워대는 우리가 흔히 고스족이라 그러죠. 이렇게 스모키한 메이크업을 하고 머리도 삐죽삐죽하고 그런 여성인데요. 우리가 지금 보면 헬레나 보넴 카터 늘 저런 모습 아니었나 싶지만 당시로서는 헬레나 보넴 카터가 이 팀 버튼의 파트너가 돼서 그런 좀 그로테스크하고 괴짜스러운 모습을 스크린에서 많이 안 보여주던 때였거든요. 오히려 이제 코스튬 드라마, 이렇게 드레스를 입은 영국의 장미 같은 모습으로 더 익숙했기 때문에 그 당시 파이트 클럽 때는 헬레나 보넴 카터의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으로 화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 말라한테 가서 협상을 시도하죠. 당신 때문에 내가 이 스트레스 해소가 안 되고 지금 곤경을 겪고 있으니까 우리 뭐 병별로 시간표를 짜서 너는 뇌에 관련 질환을 가고 나는 뭐 다른 질환을 이렇게 나누던가 하자 이렇게 하는데 잘 얘기가 안 돼서 결국은 둘이 그냥 요일별로 나누자라고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 즈음 잭은 이 치유 모임 외에 다른 출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캐릭터 타일러 더든과의 만남입니다. And this is how I met Tyler Durden. Did you know if you mixed equal parts of gasoline and frozen orange juice concentrate, you can make napalm? 이 타일러하고의 첫 만남은 비행기 옆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가 문제가 있을 때 리콜 심사를 하는 게 일이기 때문에 출장이 많겠죠. 그래서 그리고 바로 그 비행기에서 뭐 약간의 명함 교환 뭐 그 정도를 하고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놀랍게도 바로 그날 자기가 사는 아파트가 화재로 전소된 걸 발견을 하게 돼요. 갈 데가 없게 된 거죠. 근데 이때 뭐 문득 생각이 나서 공중전화로 아까 받은 타일러 더든의 명함으로 연락을 하게 되고 그 공중전화로 답전화가 걸려와서 그다지 인연이 지금까지 어떤 친분이 없었던 두 남자는 타일러가 살고 있는 폐허 같은 건물에서 아주 이상한 동거를 시작을 합니다.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여기저기가 부패하고 막 부식돼 가는 그런 건물에서 살기 시작을 하죠. I don't know how Tyler found that house, but he said he'd been there for a year. It looked like it was waiting to be torn down. Most of the windows were boarded up,
There was no lock on the front door from when the police or whoever kicked it in. 그리고 룸메이트인 타일러의 권유로, 권유라기보다 처음 시작은 이제 맥주를 한 잔 같이 하고 부탁이 있다. 나를 한 대 세게 쳐달라라는 말이었죠. I want you to do me a favor. Yeah, sure. I want you to hit me as hard as you can. What? I want you to hit me as hard as you can. 그래서 주먹 싸움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먹 싸움이 어떤 개운함, 해방감을 준다는 걸 발견을 하게 되죠. No, you hit me. Come on. 자, 이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이 맨주먹 격투는 반복되면서 구경꾼들을 하나둘 불러 모으게 되고요. 여기에 더 많은 남자들이 자연스럽게 합류하면서 급기야는 일종의 언더그라운드 싸움 동아리라고 해야겠죠. 1대1 싸움만 합니다. 파이트 클럽이, 제목과 똑같은 파이트 클럽이 결성됩니다. 자, 우리가 타일러의 직업은 뭘까 궁금한데, 타일러는 밤에만 일을 해요. 야행성으로 웨이터라든가 아니면은 극장의 영사기사. 이 영화가 1999년 영화라서 그 당시에는 아직도 필름으로 많은 영화들이 찍히고 상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영사기사라 그러면은 여러분 셀룰로이드 필름으로 영화를 보셨던 세대들은 아시겠지만 20여 분이 되면은 릴을 갈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연결돼서 영화가 안 끊기고 계속 필름이 돌아가는데 그 일을 영사기사가 해내는 거죠. 근데 그때 이 연결되는 부위에 그 담배빵이라고 속칭 불리는 이렇게 스크린 오른쪽 위에 깜빡깜빡하는 동그라미가 뜨는 게 릴이 바뀌고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지금의 현재 이제 DCP를 상영을 하면 그런 건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게 좀 이제는 그리워지기도 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요. 얘기가 좀 샜지만 타일러는 영사기사로서 이제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직업들을 전전을 하면서 이제 파이트 클럽을 타일러는 잭과 함께 키워나가게 돼요. 그리고 그 밖에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제일 특기할 만한 것이 왜 그 지방 흡입술, 라이포석션이라고 하는 그 비만 부위의 지방을 이렇게 뽑아내는 인위적으로 이제 그런 클리닉의 그 바이오 해저드 폐기물들 있잖아요. 의료 폐기물 중에서 그 사람들 몸에서 빠져나온 지방 덩어리를 훔쳐다가 그걸로 비누를 만들죠. 그게 굉장히 질 좋은 비누가 된다고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영화 속에서는 얘기를 하고요. 심지어는 그것과 이렇게 똑같은 초기 처리 단계를 거쳐서 이제 폭약도 만들 수 있다고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재미있는 점이 비누를 만든다는 게 이 지방을 기계로 빼낸다는 거는 정말 그 자본주의 소비 문화, 이렇게 그루밍하고 자기 꾸미는 문화의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몸에서 지방을 억지로 뽑아내는 거는. 근데 거기서 나온 그 폐기물로 다시 화장품을 만든다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컬하고 그 몸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This is the best soap. Why, thank you, Susan. It was beautiful. We were selling rich women their own fat asses back to them. 그리고 폭약이 되면은 이런 그 사회를 또 교란하고 파괴할 수 있는 무기도 된다는 게 아마 이 원작자의 의도된 아이러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커가는 파이트 클럽의 리더, 컬트의 지도자 같은 그런 자리에 있는 거죠. 이 타일러는 이렇게 그냥 싸움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자기의 믿음, 신념, 사회에 대한 이데올로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클럽을 하는 남자들에게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설파를 하는데요. We're the middle children of history, man. No purpose or place. We have no Great War, no Great Depression. 거칠게 요약을 하면 굉장히 좌절하고 우울한
거의 대다수가 블루 칼러고 종종 넥타이 맨 남자들이 이렇게 끼어 있어요. 화면을 보면. 근데 이런 남자들한테 이 현대 사회가 권하는 소비 문화를 강력하게 비판을 하면서 이 소비 문화가 당신의 진정한 남성성을 죽이고 있다. 그리고 이런 체제에 우리가 저항을 하자라고 독려를 하고 이제 당연한 현대 사회가 굴러가기 위해서 이 작동하는 규범들 있잖아요. 뭐 가족의 중요성이라든지 성실하게 노동해야 되고 자기의 커리어를 소중하게 하면서 갖고 나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당신 안에 진짜 사나이를 말살시키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러던 중에 이제 우리 말라를 잊지 않았죠? 말라가 어느 날 전화를 걸어서 자기 지금 자살하기 직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전화를 타일러가 가로채면서 말라는 타일러와 섹스를 하고 사귄다고 하기에는 오직 섹스만 영화에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여성이 등장한 유일하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이 영화의 여성 캐릭터인 말라는 어떤 섹스가 관련된 장면에 주로 나오게 되죠. 근데 이 타일러하고 그런 사이가 되고 그러니까 좀 이상한 세 명이 된 거죠. 원래는 잭하고 아는 사이였는데 이 집에 말라가 출입을 하고 근데 또 타일러는 잭한테 이 상황이 좀 어색하니까 그리고 자기는 편치 않으니까 말라하고 있을 때 내 얘기를 절대 하지 말라 그래요. Now listen, can't have you talking to her about me. Why would I talk to Say her? anything about me or what goes on in this house to her or to anybody. We're done. Now promise me. Okay. You promise? Yeah, I promise. Promise. I just said I promise. What? 이런 것들이 이제 복선이 되겠죠. 나중에 이 영화의 그 이른바 반전이 나올 때. 그래서 말라한테는 굳이 타일러 얘기를 안 하고 타일러하고 말라는 그러니까 같은 방에 있는 경우가 별로가 아니라 아주 없죠. 그런데 파이트 클럽은 이 마을, 이 도시뿐만 아니라 알게 모르게 강한 전염성 그리고 많은 남자들에게 어필을 해서 미국 전역으로 번져가고 이제 이 힘을 갖고 타일러 더드는 자기들끼리 그냥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이 싸움 동아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조직화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복장도 드레스 코드도 있고 그리고 마치 무슨 특수부대를 훈련하듯이 사람을 엄선해서 뽑기도 하고 그래서 일종의 사병 집단, 그러니까 사적인 군사 조직 같은 것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프로젝트, 메이엠 프로젝트라고 하는 초토화 작전, 조금 더 그 동아리 가입한 멤버들끼리의 폭력이 아니라 이 사회의 시스템, 신용카드 회사, 은행 이런 곳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소비 사회의 주범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인프라들을 향해서 물리적인 폭력, 테러를 가하는 그런 계획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근데 뒤늦게 이거 너무 멀리 왔다는 생각이 든 잭은 이제 뒤늦게 영화 후반에 가서 타일러를 막고 그리고 말라를 이 어떤 도시에 가해질 폭파 테러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고 이제 동분서주하게 되죠. 자, 이 정도가 이제 결말을 제외한 영화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좀 놀라운 감이 있는 게 지금 보면은 약간 좀 예언적인 영화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에는 이런 남자들의 박탈감, 역차별받고 있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그리고 어떤 불만을 가진 일용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뭐 서빙을 하면서 음식에 침을 뱉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자진해서 싸움을 하고 싶어하고 맞고 싶어 이런 게 되게 단편적인 현상으로서 존재를 했고 그냥 이게 저류로만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만 흐르는 그런 기류였는데 그것을 척 팔라닉이 소설로 썼고 20년이 지난 지금은 훨씬 더 전 세계가 미국뿐만 아니라 양극화 보수화 경향이 표면화가 됐잖아요. 네오나치들도 등장을 했고 이 반 여성적인 남성 인권 운동들도 온라인상에서 공교롭게 소수자라든가 공격을 하고 있고 또 트럼프 집권 이후에 그전에는 그냥 속으로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백인들에게 다시 미국을 돌려줘야 한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고 근데 그런 운동들을 마치 이 예견한 영화처럼 보여서 영화 스타일적으로도
전혀 지금 봐도 촌스럽지가 않지만 내용적인 면에서 물론 이게 원작자의 대부분의 공이지만 조금 굉장히 상당히 정확한데? 라고 놀라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타일러 더든 캐릭터 이야기를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Not the car you drive. You're not the contents of your wallet. You're not your fucking khakis. 당연히 첫 번째 특징은 리더라는 거죠. 근데 리더 중에서도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상형으로 삼는 지도자 있죠. 모델형 리더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수적으로는 이제 반사회적인 테러리스트라는 게 따라붙고요. 일단 이 타일러 더든은 원작의 타일러 더든보다 브래드 핏이라는 배우가 연기함으로써 남자들이 외모, 성적인 매력, 힘, 태도 같은 걸 담고 싶어하는 이상형 알파 메일의 성격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책에 있는 캐릭터보다. 그래서 마치 더 월드 대 타일러처럼 온 세상을 상대로 이렇게 싸워도 그럴 수도 있겠다, 저 남자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알파 메일이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대사 중에도 너는 나처럼 생기고 싶잖아, 나처럼 섹스하고 싶잖아, 이런 말이 나오죠. 그리고 이 지도자가 원하는 건 자기를 따르는 남자들의 그동안 이제 교육을 통해서 계몽돼서 형성된 사회적 문화적 자아가 있잖아요. 이 사회에서는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 남자들의 미덕은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현대사회가 적어도 미국 사회, 적어도 서구 사회에서 가르쳐온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통해 형성된 자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게 목표인 지도자예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금 노동의 그런 반복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끝없이 계속되는 소비 욕구, 더 가져야 해라는 그런 거에 의해서 황폐해진 현대인들이 못 가진 거, 그런 사람들이 꿈꾸는, 은밀하게 꿈꾸는 완벽하게 자유롭고 환상이죠. 굉장히 원시적인 우월성을 가진 남자 캐릭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소비주의 비판으로서 이 영화가 유익한 영화냐, 그렇지 않은 영화냐를 놓고 그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이런 영화 갖는 영향이 뭐냐에 대해서 그때 이제 유익하다라고 하는 주장의 근거가 굉장히 유효한 물질 만능주의, 소비 문화 숭상에 대한 크리틱이다, 이런 게 이 옹호론자의 입장이었는데, 사실 좀 재밌는 게 이 영화에서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초반에 에드워드 노튼이, 그러니까 잭이 이케아 카탈로그 속을 걸어가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 잭의 아파트를 보여주면서 그게 이케아 카탈로그 속에 있는 가구들로 채워져 나가고 가격표 이런 것들이 쭉 붙는 굉장히 눈이 휘둥그레지는 장면이었는데, I'd flip through catalogs and wonder what kind of dining set defines me as a 사실 person. 99년 당시에 그 통신 판매는 현재 온라인 쇼핑의 규모에 비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도 이미 이제 이렇게 전화로 물건 주문하고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중독돼 있다는 거를 이제 지적을 한 거죠. 그리고 그거의 일환으로서 이제 테크놀로지 같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하는, 원시로 돌아가자, 이런 거죠. 이제 기계의 도움을 얻지 말고, 그럼 뭐가 남겠어요? 결국 근육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주먹이 세고 완력이 강한 남성이 지도자가 되고 사회 상층이 되는 이제 그런 세계를 낙원으로 생각을 하는 부류의 사고방식을 타일러 더든은 대변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건 그래서 왜 기계 파괴주의라고 예전에 산업혁명 때 영국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방직기계를 파괴하는 그런 역사적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요즘도 그런 유파들이 소수지만 있는데 약간 타일러 더든도 어쩌면 신기계 파괴주의자, 신러다이스트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정부적인 원시 상태가 만약에 파이트 클럽이 종교라면 이 종교가 희구하는 낙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그런가 하면 굉장히 폭력적인 건 좀 그렇지만 무소유를 숭상한다는 점에서는 불교하고 통하는 면도 좀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자꾸 소유하려고 그러지만 물건을 소유하면 결국 그 물건이 너를 소유하게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그 지방 제거술처럼 이게 겉을 우리 그루밍 하잖아요. 그게 뭐 남자든 여자든 이상적인 형태의 몸을 만들고 메이크업을 하고 패션을 에 집중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반대 입장으로서 흉터 없는 몸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슬로건이 있어요. 이 타일러가 내세우는 것 중에. Never been in a fight. You? No, but that's a good thing. No, it is not. How much can you know about yourself if you've never been in a fight? I don't want to die without any scars. So come on, hit me before I lose my nerve. 저는 사실은 이 구절에 좀 감명을 받아서 이제 예전에 원작에다 줄을 쳤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흉터 없는 몸이 무슨 소용이랴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생기는 흉터가 뭐 굉장히 어떤 지워야 할 무엇이 아니라 사실 그런 흉터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뭐 30년을 40년을 살아왔구나. 약간 역사가 몸에 새겨지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그걸 흉터를 안 갖고 살겠다고 아둥바둥 하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밑줄을 쳤던 것 같은데 물론 이런 파이트 클럽식의 흉터를 원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는 상당히 심하죠. 뭐 기본이 전치 3주 정도로 보이는데 한번 클럽이 모이고 나면. 근데 이 타일러 더든이 이제 가르치는 해방의 방법론은 불교처럼 뭐 명상이 아니라 그 합의된 1대1 싸움이라는 거죠. 근데 가령 저는 이게 합의된 성인 간의 싸움이고 그리고 한 사람이 이제 그만 하고 이렇게 치면 바로 싸움이 끝나고 이런 룰을 갖고 있다면 어느 단계까지는 순기능적인 면도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스포츠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런데 영화 속에서는 그렇지 않죠. 이제 조직이 막 커지기도 하고 조직이 커졌다는 걸로 봐서 멤버들이 매우 규약을 안 지켰어요. 제1규약하고 제2규약이 파이트 클럽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건데 왜 커졌을까요? 어디 가서 얘기를 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조직이 커지고 이 클럽 바깥으로 이 공격성이 향하면서 전혀 뭐 이 사람들의 룰에 동의하지 않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시비 걸고 그다음에 그 사람한테 맞아주고 오기 이런 게 다음 모임 때까지 숙제로 이렇게 나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약간 이제 처음에 발상에서 변질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얄팍한 자기애를 벗어나자는 주장엔 동의를 하더라도 아니 그거하고 아무 이유 없이 지나가는 행인 얼굴에 주먹을 날리는 것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가 생각을 하면은 좀 비약이 있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어떤 억눌렸던 거를 폭발시키는 게 요 제한 구역에서만 하자라고 했다가 이게 그것을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제 뭐 이런 게 이제 최근에 우리가 리얼돌, 섹스돌 논란 같은 것도 아마 이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여기서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 인간의 형상을 한 여성의 형상을 한 돌에 대해서 성적인 폭력 충동 같은 거를 괜찮은 것이라고 풀어줬을 때 그것이 과연 그 테두리 안에만 머물겠느냐는 우려가 이제 반대론자들한테 있는 거죠. 그리고 파이트 클럽이 이제 그렇게 밖으로 넘쳐나는 범람하는 그런 폭력 욕구, 사회를 유지하기 불가능하게 하는 그런 욕구가 이런 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영화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주먹질이 아니더라도 사실 이 99년에는 인터넷 문화라는 게 그렇게 제 기억에는 지금 같지가 않았거든요. 소셜 미디어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지금은 이제 언어 폭력이 많잖아요. 내가 아닌 온라인 아바타를 만들어서 현실에서는 도저히 못할 언어 폭력을 이렇게 막 쏟아내는 거죠. 그런 면에서도 좀 영화가 예지적인 면이 있다고 할 수 있고. 그런데 제가 이 타일러 더든을 모델형 지도자라고 부르고 또 리더라고 했지만 차마 혁명가라는 라벨은 붙여줄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혁명가라고 하면 혁명 이후의 세계에 대한 구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 타일러 더든은 사실 뭐 기존 체제를 비판하고 타격하는 것까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지도를 해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 이후의 사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구체제 몰락 이후의 체제에 대해서는 아무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붙이기는 무리가 아닌가 싶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의 지도자로서의 가장 모순된 면은 뭐냐면 사실 이 사람의 주장대로라면은 이 파이트 클럽을 통해서 구성원 남자들이
해방된 인간이 돼야 되잖아요. 자본주의의 노예, 임금노동의 노예, 그리고 남성적인 것들을 말살하려는 어떤 현대사회의 최면? 그런 것들을 깨고 진정한 사나이로 더 온전한 인간이 돼야 되는데 영화 속에서 보면 해방이 아니라 거꾸로 타일러라는 개인을 그냥 숭배하고 그가 뭘 하자 그러면 생각 없이 그냥 복종하는 파시스트처럼 더 자율적인 해방된 인간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수동적인 어떤 군대에 대한 모욕이라기보다 아무튼 그런 자기 의사 없이 타율적으로 움직이는 또 다른 부품으로 변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따가 뒤에 가면 반전과 관련해서 이 타일러가 그렇게 위험하고 모순된 리더 였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반전과 관련해서 나오지만 일단 스포일러 없이 보는 타일러 더든의 첫 번째 캐릭터는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